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해줘 홈즈에서 방영되었던 방송 내용을 음, 제가 스틸 리뷰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줘 홈즈라는 이름으로 실거래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스틸 리뷰를 하는 이유는 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구해줘 홈즈에서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틸 리뷰로 따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네이버에서 나왔던 매물이라든가 또는 실제 거래됐던 실거래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하신 부부는 송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인천에 살아서 현재 공항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남편의 직장도 송도여서 서로 만족하며 이쪽 그 인천 지역에서 오랜 동안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과천으로 이렇게 직장을 이전하게 돼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세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집을 구하던 어떤 그런 차이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협의한 끝에 송도를 매매를 할지 아니면 과천 인근 전세를 구할지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국제도시 또는 과천의 경기 남부로 30분 내지 40분 내에 있는 매물을 구해줘 홈즈에 의뢰를 해왔고요. 경기 남부라면 인근 의왕이나 군포 등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원하는 매물 형태는 아파트나 혹은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의 매물을 원했고요. 규모는 방 2개에서 3개를 원했고 화장실은 2개를 원했습니다. 현재는 부부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아이까지 출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을 좀 넓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의 경우는 이제 취미가 베이킹이라서 그래서 이사갈 집에 주방 수납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을 구해줘 홈즈 측에다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뢰된 물건이나 이 가격 정도는 송도의 경우는 한 9억 정도, 송도에 있는 아파트라면 9억 정도를 요구하였고,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6억 이하로 매물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혼 4년차 부부인 이들이 원하는 집은 첫 번째 송도 매매냐 아니면 과천 전세냐, 그리고 가격대는 총 매매의 경우라면 9억대, 그다음에 전세의 경우라면 6억대 이하의 매물을 원하였고, 매물의 종류는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배우자의 여성분의 어떤 그 취미생활을 위해서 수납 공간이 좀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깨끗한 집을 원한다고 이렇게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첫 번째 매물 송도 링마이 홈을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라는 도시는 신도시 조성을 하는 과정이 그 간척 사업, 매립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바다였지만 지금은 이제 땅을 메꿔서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총 11개구로 나눠져서 여기는 섹터는 109, 209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공구, 11공구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는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주거 형태의 어떤 그 형태들도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또 1공구부터 한 7공구까지는 거의 이제 주택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공구, 7공구, 11공구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그 학교나 대학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어떤 물류센터 같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현재 입주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도시 송도에 대해서, 송도에 있는 현재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매물은, 이번 송도 링마이홈은 국제도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5공구 중 안에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의 주변 환경은 지식정보단지역까지 도보로 10분 만에 갈 수 있고요. 송도 글로벌 파크까지 도보로 10분 내에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도 누리공원에 도보 10분에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도로보로 15분 안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아울렛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인프라들이 도보로 대부분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 소개를 여기 이제 중개사분이 하셨는데, 이 어플은 직방에서 이 매물 소개와 이런 그 단지 내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그 주변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방에서 이게 가능한데,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3D 뷰로 또는 이제 그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바깥의 조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직방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 블로그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나도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탁구장, 골프 연습장,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헬스장까지 등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 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 현관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아치형의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유리 거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리로 되어져 있고 수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때 편하게 되어져 있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 다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이 아치형 중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위쪽으로 열리고 안쪽으로 열리고 바깥쪽으로 열리는 스윙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윙도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그 동선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데요. 이 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윙도어를 설치해서 안쪽으로 나가든 바깥쪽으로 나가든 상당히 편리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중문 옆에 수납장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의 경우에는 입구가 있으면 입구 안에 이렇게 중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문이 있으면 이 안에 원래 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쪽 일부를 이제 수납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안에 들어가서 거실인데요. 거실은 화이트톤과 우드로 이렇게 좀 화사한 따뜻한 예,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안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이제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납장이 여기 가운데 칸막이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양쪽 창으로 이렇게 이면창이 있다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여기 창문이 있고 이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보통 양면이 창문이 있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아파트 구조입니다. 보통 사이드가 있는 곳이라도 한쪽이 벽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맞는데 뭐 오피스의 경우는 이렇게 창문을 두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아파트가 이렇게 양쪽 창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서 귀한 매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앞동하고 거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원래 처음 단지 조성할 때 면적이 넓어서 동 간격을 넓게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거실과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실 공간이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수납장, 좀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물건들을 넣어놓거나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간단한 뭐 화분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에도 또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장은 양면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분이 원했던 베이킹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좀 다소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질적인 그 요리만 하기에도 사실 좀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리고 오븐 레인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옆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역자로 넉넉한 다용도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작은 편은 아닌 듯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방도 여기 퀸 사이즈인데 퀸 사이즈의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이제 안방을 좀 꾸며놨고요. 다음 이 양쪽 공간이 남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방 한편에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발코니 사이즈가 사실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잡다한 물건들을 입구에다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파우더룸이고요. 파우더룸의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구간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은 화장실 부스가 있고요. 화장실 부스는 화장실은 샤워 부스하고 이렇게 변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불 수납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입구에서 다른 문을 들어가면 맨 끝에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실이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방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것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 놀이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작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입니다. 방 세 번째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각마다 안방,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이곳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아까 방 2보다는 조금 좀 사이즈가 큽니다.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사실 확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저기 선반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볍게 작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종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곳의 전용 면적은 약 6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을 따지면 약 한 18평가량, 옛날 구평수로는 한 18평가량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공급 여기의 경우는 약 한 28평가량 됩니다. 다시 이곳의 경우에 이제 전용 다시 지우고 시작. 자, 이곳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로 구평형으로 따지면 약 18평가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 3개, 둘, 셋, 아까 보셨죠? 처음에 입구,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이 공간이 수납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주방을 분리했던 건 여기 지금처럼 수납장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이 양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사실 환기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좀 다소 작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었던 처음에 방 2번, 방 2번의 경우에는 좀 다소 좀 작다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 붙박이장을 놓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3번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이 안에 이제 그 침대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의 장점은 송도 국제도시 인프라가 형성이 있다는 거와 가격이 매매가가 7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은 약 9억 원대였기 때문에 가격 예산에 대해서 세이브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안에 화이트와 우드 인테리어로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소 단점이 있다면 좀 거실이 사실 이렇게 크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 매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알려줘 홈즈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송도 더 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15개 정도 되어져 있고 2617세대라서 상당히 대규모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준공은 2018년 9월에 사용 승인이 나서 현재 많은 입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을 보면 약 84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대는 242제곱미터로 총 84제곱미터 같으면 한 24평 정도 되고요. 242 정도 되면 약 한 72평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을 기준을 보면 현재 매매량이 한 126건 정도, 세대수가 많은 만큼 매물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살펴보면 지금 5억 7천만 원이 최소 금액, 그 다음에 최대 금액이 16억입니다. 현재 링마이홈 매물이 바로 이 5억 7천에 해당이 돼서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전세를 한번 살펴보면 전세 물건은 한 91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최소 전체가와 최대 정상가를 보면 2억 8천에서부터 8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8천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그 금액 차이가 갭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금액 차이가 높은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매물에 있는 동일한 면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59.99, 결국은 이제 60제곱미터인데요. 60제곱미터의 동일한 매물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일 매물 중에 5억 7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왔고요. 또 동일한 물건 중에는 10억 5천까지도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10억까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이렇게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전세가를 살펴보면 전세가로서는 2억 9천만 원부터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매물에 나와 있고, 월세는 2천에 132만 원, 3억에 70만 원까지 이렇게 갭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초 도면인데요.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거실과 이 창이 있고, 여기까지 발코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손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그대로 있는 거 봐서는 거의 끊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초 평면도에 비하면 내부 수리할 때 내부 수리나 이런 건 되지는 않고요.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동일한 어떤 매물이 아까 말씀드린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 가격이 하락세를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도의 경우에 그렇게 섰는데,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계속 오를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억까지도 아마 예상을 하시고 10억으로 지금 대부분이 매매가를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하단에 계신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경우고, 그 다음에 아직 쪽 위에 상단에 있던 10억까지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이거를 반대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한 지금 그 매물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층의 경우에는, 저층이라면 1층의 경우에는 한 6억 4천 정도를 적정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7억, 저는 여기에 사실은 그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 매물, 한국 부동산에서 보고 있는 매물은 실질적으로 사용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그 한국 부동산원의 어떤 시세보다는 KB부동산에 대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이유는 KB부동산이 바로 대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준을 보통 일반 평균가, 1층의 경우에는 이제 6억 2천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층수는 대부분 6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40%라는 기준은 바로 6억 6천에 4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대 대여자금은 2억 4천 정도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이렇게 작고 일반 평균가가 이렇게 높다면 나는 적은 금액으로 약 한 3억 정도라는 갭으로 내 자기 자본으로 이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훨씬 더 그 매물을 매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보면 대부분의 가격들이 다 7억대를 유지합니다. 7억 초반이고 현재 가격은 다 5억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갭 차이가 2억이 나고 있어서 2억이 현재 하락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날 방영된 매물 빅마이 홈은 매매가 7억 3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송도 국제도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예산이 세이브 된다는 점, 아파트 모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점. 단점으로는 다소 아담한 거실이 단점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문된 매물이 총 4개, 5개의 매물이 됐는데요. 그중 의왕굿식 정원하우스가 전세가 5억 3천에 의뢰인이 선택을 하였고요. 이 집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 금액이 현재 상승에 따라 하락하였고 또 이 시점에 대출 기준도 현재 이거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적으니 만약에 실거래를 목적으로 이 매물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 송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도 참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좀 더 다른 매물을 가지고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